사실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네. 사실상 식물 총리로 많이 불리지 않았겠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이름조차 기억 못 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을 겁니다. 이미 사임을 시켰으면 사임을 시킬 기회가 굉장히 많았죠.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그때부터 후임 총리를 인선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룬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국정 운영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고집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고, 젊은 층한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서 맡는 것도 방법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도 자기 대권을 향해서 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총리로 맡기면은 오히려 대통령실하고 더 마찰만 해서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 태양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후임 총리 인선이 협치 가늠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한길, 주호영, 권영세 등이 거론이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일단 뭐 여기는 한 3명 정도 나왔습니다. 김한길, 주호영, 권영세 등 거론. 조현산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 뭐 야권에서 여기 나온 사람 중에 후임 총리로 이 사람 괜찮다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범야권에서 어느 정도로 협치가 가능한 총리로 볼 수 있을지는 글쎄요, 아직은 좀 미지수가 아닌가 싶고요. 조금 더 차후 개원 이후에 다음 22대 그 국회의원들이 원내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한번 네.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당선자 신분이신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네.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저는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총리는 지금 사실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네. 사실상 식물 총리로 많이 불리지 않았겠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이름조차 기억 못 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을 겁니다. 이미 사임을 시켰으면 사임을 시킬 기회가 굉장히 많았죠.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그때부터 후임 총리를 인선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룬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국정 운영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고집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고, 이번 총선 이후에 담아도 직접 사과의 방식을 택했어야 합니다. 정권 심판론의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총리와 수석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전에 50분 넘게 불통의 담화를 발표할 때는 언제고, 총선 참패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지 않는다는 모습은 과연 대통령께서 국정기조 변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구일보입니다. 홍준표 시장 전략 부재 지적. 네. 홍준표 시장 어제 갑자기 예고 없이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기자실에 본인이 직접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총선 기간 야당 선거 운동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총선 기간 내내 대권놀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원들 속에서 셀카 찍는 것만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다. 깜도 안 되는 걸 데리고 와서는 이라면서 당대표는 한마디를 해도 국민의 가슴을 울릴 수 있어야 된다. 촉새처럼 튀어나와 한마디씩 던지는 식으로 대야투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조목조목 막 여러 얘기가 뭐 깜도 안 되는 촉새, 뭐 눈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 막 지금 굉장히 지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홍준표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살짝 그런 얘기, 뭐 셀카 찍을 때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있었죠. 근데 지금 참패하고 성재준 의원님 지금 기자실을 와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 기자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기자 입장에선 이거 써달라는 거구나 라고 느낍니다. 근데 굳이 기자실에 와서 이 얘기를 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기사 좀 써달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실까지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대구일보가 일면에서 저 또 얘기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좀 홍준표 시장님한테 오히려 여쭙고 싶은 게 네. 선거 기간 동안 뭐 기억에 남는 게 없다라고 뭐 하시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꽤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보수 정당의 지금까지 당대표 중에서 과연 한동훈 위원장만큼 당대표가 아니라 뭐 비대위원장이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만큼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민주당에 대패했다라고 그냥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총선의 결과를 봤었을 때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 의석수는 5석은 늘기는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권에서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충청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좀 의미 있는 또 지역도 우리가 탈환한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강북 지역 같은 경우도 김재섭 위원장이 또 이번에 당선이 됐고, 네.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낙동강 벨트도 어쨌거나 사수하지 않았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보수의 결집이 또 이루어졌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었을 때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대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할 역할을 해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나와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과연 저런 식으로 약간 좀 아까 촉세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었고, 뭐 굉장히 좀 감정적인 워딩을 쓰는 게 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당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약간 좀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한 것인지 약간 이런 좀 의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좀 홍준표 시장이 좀 감정이 섞인 글을 올린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는데 사실 감정이 섞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시장 어제 밤 10시가 넘어서 SNS에 굉장히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긴 글이었어요. 대략 이렇습니다. 2017년에 내가 당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경남지사를 사퇴하고 대선에 나갔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원고도 이 서포트해준 사람 없어서 내가 즉흥으로 처리를 하고 30명 모아놓고 내가 연설하기도 하고 나 너무너무 힘들었다. 줄줄줄. 근데 그렇게 해서 살린 당이다. 없어지도록 그냥 뒀으면 지금처럼 무기력한 웰빙 정당이 되지 않았을 텐데 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조윤선 변호사님, 홍준표 시장이 지금 내가 진짜 힘들게 당을 살려놨더니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었다고 그 포인트가 지금 화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홍준표 시장의 그런 말씀 자체가 굉장히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을 받아서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참패의 책임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이 완전히 없는 상황이었죠. 2조 심판론이라든가 운동권 청산론이라든가 이런 네거티브 전략만으로 여당 프리미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역대 총선에서 여당이 이렇게 참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8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오롯이 이번 총선에 책임을 져야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겠죠. 108석이 지난번보다 의석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지난번 의석수 103석은 맞긴 하지만 네. 무소속 의석까지 포함하면 107석이었습니다. 단 한 석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혀 여당 프리미엄을 얻지 못한 이번 총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고요.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네. 저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지 아닐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번 다가오는 7월 네. 전대 과정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제가 보니까 네. 이 앞으로 여권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많이 의식한 얘기 같아요. 저 얘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옳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반박할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역할 그런 걸 의식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일단. 네. 향후 본인의 정치 행보와 좀 관련이 있는 포석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제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송옥수님, 홍준표 시장이 민주당에 먹잇감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에 저희가 직접 바로 즉답을 좀 드리기 전에 요거까지 짚고 같이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본인의 행보를 의식한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준석 당선인이죠.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지려면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됩니다. 젊은 층한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서 맡는 것도 방법입니다. 라고 이준석 대표가 SNS 글을 올렸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홍준표 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도 자기 대권을 향해서 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총리로 맡기면은
오히려 대통령실하고 더 마찰만 해서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 태양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이 그만큼 경륜이 있느냐, 참신하냐. 저는 뭐 이준석 이번에 당선자하고 친한지는 몰라도 그런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지금 국민의힘이 참패했잖아요. 네. 여기 있으면 내 잘못도 크다. 이런 반성부터 시작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비난한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대권 후보 나올 거니까 미리 눌러놓는 거 아니겠어요? 당이 참패했으면 반성해야죠.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초상집 가서 건배사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흥부전에 놀부 같아요. 남 비난만 하잖아요. 우리 잘못이다 하고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민주당에 댓글 올라온 것처럼 먹잇감만 주는 거죠. 홍준표 시장의 저런 태도가 국민의힘의 가장 암적인 저는 존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세게 비판을 해주셨어요. 지금 안에서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